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은 이미 치러진 가운데 현재 권리당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 등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청래냐 박찬대냐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대입니다. 예, 빠듯한 일정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인 전당대회 관련 질문 전에 요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 네네. 25%에서 15% 낮췄고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쌀, 쇠고기 네. 추가 개방은 없다고 대통령실 전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큰 고비를 넘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뤄낸 것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네. 수출 주력 자동차도 15%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분야는 최혜국 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국민의 정서선하고 맞물려 있는 농업 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 없이 국익을 지켜낸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조선 전략산업 펀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기는 등의 성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높게 평가하시고 환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당대회 얘기 위주로 해볼게요. 전당대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이제 열심히 뛰셨습니다. 오늘은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서 전달식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지금 원하고 있던가요? 네, 일단은 슬로건은 세대의 희망을 정치의 중심으로 네. 라는 슬로건으로 정책 협약을 했는데요. 예. 당대표 후보로서 민주당의 전국 청년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청년 당원의 목소리를 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것은 청년 당원의 연령 기준을 우리가 45세에서 39세로 낮춰달라.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나 공관위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청년 후보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당원 당규에 명시해달라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경선 기탁금 면제, 감면 이런 것도 명시를 요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 최고위원 신설 그리고 당규상 청년 의무 공천을 좀 변실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 충청 영남권 이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당초 지난주 예정돼 있었던 지역 순회 경선이 수해로 인해서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공개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으로 일정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막판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전체 권리당원 120만 명 중에 한 20만 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네. 권리당원 포션이 55%에 해당이 되는데 대의원 투표 부분하고 여론조사까지 넣게 되면 네. 10%를 아직 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90%가 넘는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 강점인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당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 내란을 막고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개혁 리더이다. 또 한편으로는 회계사 출신의 민생경제 전문가가 예. 바로 박찬대 아닌가. 박찬대가 준비된 유능한 당대표라는 박찬대의 상대적 강점, 그 네. 진면목을 당원들이 알아주신다면 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8월 2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틀 전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 열렸는데 여기서도 누가 적임자인지 이제 뭐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신 내란 종식의 적임자다, 어떤 민생 회복의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을 그 토론회에서도 의원님이 잘 이렇게 좀 어필했다고 보십니까? 둘 다 이제 일단 뭐
상대 후보는 예, 예.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그리고 싸움을 잘하겠다. 네네. 이쪽 부분에 강조를 했는데요. 싸움. 저는 예, 예. 상대적으로는 예. 싸움도 잘하고 원내대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 수백 가지의 원내 전략을 단 한 번의 실수나 실패도 없이 예. 다 달성하고 예, 예. 그리고 내란을 해제하고 대선 승리까지 이뤄내지 않았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강조를 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집권 여당 당대표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망쳤던 민생 그리고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경제 성장도 같이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네. 정부 여당에게 요구되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과제들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170명을 이끌고 내란 극복했다. 이재명 정부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 내란 종식 특별법을 115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했고요.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120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보다는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유능한 실행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하튼 뭐 싸우고 투쟁 뭐 이것도 뭐 이해는 되지만 역시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누가 적임자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행간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싸움도 잘 하지만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네. 뭐 필요한 개혁을 위해서 과감하게 싸우고 네.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경제 회복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정대 원팀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누가 든든하게 더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네. 민생과 경제에 누가 더 강점을 갖고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뭐 청년층 권리 강화 그 앞쪽 모두 질문에서 이제 그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박찬대 후보님께서는 실무형 리더십 이것도 강조하고 계세요. 자, 네네. 당원 중심의 민주당 뭐 당원권 보장. 이게 민주당이 당원권을 보장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다 그 흐름으로 쭉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2기를 거쳐가면서 네. 민주당의 가장 큰 변화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당 총재나 또는 당 대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 당심이라든가 의사결정 구조가 예. 당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근본이 되는 것은 120만 명이나 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당원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말로만 당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당원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라든가 네. 또는 선거 공용제, 그다음에 전력 공천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사실은 의결을 받는다든가 네.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인 의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당원 중심 정당 개혁의 방안들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당원 쪽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당심은 뭐 권리당원 투표다, 민심은 국민 여론조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데, 네. 자 이게 당원들한테 또 소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좀 혹시 당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민심의 흐름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데 그 흐름은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총 권리당원 수가 120만 명인데요. 네네. 이 120만 명은 매달 자동이체 등으로 당비를 내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당비를 내본 경험이 있는 당원은 약 250만 명이고 전체 당원 수는 한 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심과 민심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네. 그동안 경험으로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신과 민심은 크게 차이가 없다. 기간이 넉넉하다면 다만 짧은 기간 내에는 예. 당신과 민심 사이에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 당신과 민심을 확인하고 또는 시차라든가 간격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줄여나가는 것이 저의 전당대회 선거 전략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당대표 경선 와중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동지다. 뭐 이러면서 강 후보자 논란 속에서 이제 두둔하는 입장 취했고, 반면에 박찬대 후보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뭐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취를 밝혀야 된다. 자진 사퇴를 사실상 이제 촉구하셨는데 그 사실 뭐 인사권자나 민주당이나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찬대 후보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저기 정청래 후보는 네. 그 강선우 장관 후보에 대해서 일찌감치 결론을 내리고 예. 곧 장관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 예, 예. 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요구를 받았는데 의사결정을 좀 유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도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온전히 일치되지 않아서 네. 우려하는 부분과 관철하자는 부분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저도 당대표 후보로서 예.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의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었고요. 예, 예.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 하루 전날쯤 예. 당대표 후보였던 저도 입장을 낸 것인데, 사실 저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 예. 하나는 어떤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느냐.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란 종식과 개혁 동료 여기에 더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지만 결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저로서도 많이 힘들고, 네, 전당대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답변하기 어려웠던 그런 네. 부분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면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인 제가 그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 질문 관련되는 거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네네. 박찬대 후보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진 사퇴 이제 촉구한 10점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 네. 후보자가 사퇴 의사 밝히기 17분 전에 사퇴 촉구 글이 올라왔고, 어쨌든 그로부터 17분 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뭐 사퇴 글을 올렸는데, 뭐 17분이면 그 전부터 좀 쓰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를 두고 박찬대 후보가 워낙 우리 찐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명심을 읽었나, 아니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라도 총대를 매야겠다 생각을 했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 그 대통령실의 청와대 그 기류가 바뀐 거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했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했거든요. 자, 대통령실과 소통이라든지 기류 변화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대통령실이랑 아니면 강선우 의원과 사전에 사실 네.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네. 우연찮게 17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는 있는데, 네. 오히려 사전에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다면 17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네. 인위적인 시차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예.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시다. 네.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했지만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쓴소리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냈고 예. 저도 제 의견을 그래도 지금 정도에서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네네. 17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연히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하튼 쓴소리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게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그 취임 초기에 국정운영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게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셨다 이런 뜻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그거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거를 또 종합적으로 당원과 뭐 국민들이 또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박찬대 후보께서는 야당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한 2개만 들면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 고발하겠다.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도 이제 발의하셨고요. 자, 국민의힘에선 이런 비판을 합니다. 제1야당 말살하려는 거냐? 저 여당 혼자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반발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런 대야 강경 모드랄까 그 배경은 뭡니까? 그거는 일단은 네. 국민의힘에 실질적으로 내란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네. 예, 지금 민주 질서,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내란 세력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혁신안 나와도 무시하고 인적 쇄신도 하지 않고 있고 내란 자체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또 당대표로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란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과는 사실은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당의 대선 후보를 네. 새벽에 교체하고 또 한편으로 미리 예정된 대로 경선 비용을 160억을 지금 날렸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헌정 질서 유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정당의 내부 징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발과 제명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았던 불법 방패가 됐던 국민의힘 의원들 45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건데요. 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구성까지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것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정말 내란의 강을 넘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라라고 하는 동료 의원으로서 내리는 비판과 간권이다. 예, 충심으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척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란 혹은 그 탄핵의 강을 건너와야 그때부터 진정한 그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예.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예.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한편으로 저는 그 내란 종식 특별법도 발의를 했어요. 115명의 네. 공동 발의로. 예.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그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주요 종사자와 수괴한테는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검처럼 이 재판부도 특별 재판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넣는데요. 네. 결국 내란은 대한민국에서는
45년 만에 발생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당을 개최하고 다시 만드는 정도의 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련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 부분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그 의원님 찬성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기는 했는데요. 네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힘당의 지도부 중에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가 돼서 체포를 방해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도 방해했던 원내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폭동이 일어나는데도 그거를 방관하거나 사실은 막 이렇게 부추겼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있기 때문에 네.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의 내란 동조행위, 방조행위 아니면 잔당으로서 만약에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헌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 뭐 그 법을 거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국힘당이 내란의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내란 특검에서 결과를 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저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국힘당을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국회 쟁점 법안들 얘기 한두 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중에 아마도 8월 4일에 노란봉투법, 뭐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방송상법 등 어쨌든 그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거 관련해가 특히 노란봉투법이죠. 관련해서는 네네. EU 그 뭐라 그럴까요?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이게 강행되면은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여하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도 나오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죠. 네. 이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번번이 막혔던 부분 아닙니까? 예, 노동계의 염원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컨센서스도 거의 다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관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3법도 지금 시급한 쟁점 법안이라고 보세요. 처리해야 할. 네, 방송 3법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방송 3법은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네. 방송에 대한 뭐랄까요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하거나 전제해서 개혁 법안을 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네. 예,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지배구조를 최대한 방송국 그 자체에다가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의 자유도도 높이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가질 수 있는 뭐랄까 좋지 않은 의도를 사전에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방송 3법도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는 네네. 방송국 자체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언론계에서도. 예. 자, 의원님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네. 뭐 그때 뭐 이제 시점을 그 검찰 밥상에 검찰 개혁 올려드리겠다 했더니 또 정청래 의원은 고향 가는 길에 뭐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약간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네. 네네. 그 시점 뭐 추석 밥상 그때까지 어떤 뭐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검찰 개혁 법안이 총 4개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네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다 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사할 수 있는 중수청을 만들고 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청은 사실상 폐지돼야 될 거고요.
국가수사 본부를 만들어서 예.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제가 볼 때는 법사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됐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의결로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8월 달도 넉넉 잡아 9월 달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랫동안 염원하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네. 넉넉하게 그때까지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청래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루 이틀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나 방향이나 생각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없다. 네. 그리고 이 검찰 개혁 법안은 제가 원내대표로 있었던 13개월 동안 꾸준히 두드리고 내놨던 부분이라 예. 사실 그 부분을 마무리한다라는 입장에서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조국 혁신당 의원뿐 아니라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좀 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물론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당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이것은 사명권자의 네. 판단이 필요하다. 당대표 후보자가 사면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전 의견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네. 비중 있는 당대표 후보의 발언은 아닌 거다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네. 우리 인사권자, 사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정무적 판단하에서 내리실 결정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박찬대 후보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새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뭡니까? 예, 저 박찬대는 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막고 그리고 끝내 종식시킬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개혁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또 경제 전문가로서 개혁과 민생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집권 여당에 요구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을 2번을 수행을 했고요. 마침내 조기 대선에서는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정대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개혁과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저 박찬대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도 지방선거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을 저 박찬대가 반드시 놓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대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였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편지 왔습니다.